2016년 9월 9일 박주신 병역 의혹 관련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5일 날 2차 공판 준비기일에 오셨던 분들은 그날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법정이 크지는 않았지만 자그마한 법정이지만 방청석을 꽉 메우고 옆에 복도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셨을 정도였고 기자분들도 4분 정도가 방청석에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바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공판 검사를 향해서 고소하겠다라는 거친 언어를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3시 기일이었는데요. 저는 한 10분 전에 도착을 했더니 벌써 차규환 변호사님과 공판 검사님과의 설전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차규환 변호사님이 상당히 흥분했고 공판 검사 박 검사께서는 그 대화라 그럴까요? 논쟁을 피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잠깐 들으니까 그 내용은 바로 마지막으로 1심에서 마지막으로 검사가 이제 제출했던 그 검사 의견서 때문이었는데요. 2016년 2월 3일이 본래 선고 기일이었습니다. 근데 선고 기일이 있기 전에 마지막 결심 공판 기일 날 1월 20일 날 결심을 하기 전에 그 피고인 측 피고인들이 추천한 그 감정위원인 김현우 세브란스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증인신문에 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1월 27일 딱 일주일 뒤에 검사가 검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서의 내용의 핵심은 1월 20일 날 김현우 교수님이 나오셔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였습니다. 그 의견서가 제출되고 나서 2월 3일 선고 기일로 예정되어 있던 2월 3일이 날짜가 2주일간 미루어져서 2월 17일 날 선고 기일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데 있어서 검사 의견서가 상당한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검사 의견서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두 분 검사님과 차변인 간의 그 설전이 그 검사 의견서의 내용에 보면 저희가 감정위원들의 내놓은 결과나 저희의 주장은 박주신의 공군 엑스레이와 자생병원의 엑스레이, 공군 엑스레이와 피자 엑스레이와 그 다음에 자생병원의 엑스레이가 서로 다른 인물이다. 그 다른 인물이라는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 하나가 바로 극상돌기의 모양이 서로 모양과 방향이 다르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 개체와 어떤 개체가 똑같다 다르다 100가지 200가지를 다 놓고 똑같다 다르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요소에서 벌써 다르다.
한 가지만 달라도 다른 사람이죠. 쌍둥이도 어딘가 다른 걸 하나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게 쌍둥이지만 개체는 다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듯이, 근데 우리 그 엑스레이, 두 종류의 엑스레이 간에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극상돌기의 예를 들어서 박주신의 요 부분은 제가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페에다가 관련된 사진 3장을 올려놓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박주신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입니다. 이 엑스레이 첫 번째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제1흉추의 극상돌기는 정방향을 향하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제7경추, 경추라 그러면 목과 목 관련된 뼈다구죠. 제7경추의 극상돌기는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 있습니다. 자, 휘어 있다라는 말은 추궁판으로부터 이제 뻗어져 나오는 이 뿌리 부분에서 수직으로 쭉 그어 올린 선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의미에서 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인 요 사진은 공군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제1흉추 극상돌기는 오른쪽으로 휘어 있고 아까 자생의 경우는 정방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의 경우는 제7경추의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 있었는데 이 공군의 경우는 거의 정방향, 아주 미세하게 약간 오른쪽으로 거의 정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다라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리고 김현우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이론을 들어서 철저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의견서에서 이 부분을 부인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 사진이 세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왼쪽 편에 그 극상돌기의 경계선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요걸 그려놓고 두 개가 나란히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그 사진은 두 개가 나란히 정방향을 보고 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 아니라 오른쪽의 개체가 몸의 자세 혹은 찍는 방향이 살짝 틀어졌기 때문에 같이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찍혔을 뿐이지 왼쪽의 사진과 동일인의 사진이다 라는 주장을 핀 것입니다. 자, 의견서의 주장은 주장이라고 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1심 판결을 내린 1심의 재판부가 여러 교수님, 박사님, 감정위원들이 주장한 각종 이론과 논문과 과학적 그런 증거를 가지고 주장했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주장은 배척을 해버리고 이 검사 의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경계선 표시에 근거해서 동일인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견서에서 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아까 앞에 올려져 있는 세 번째 그림. 이 세 번째 그림의 경계선을 표시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밝혀져야 됩니다. 저희가 감정서에 감정위원을 밝히듯이 이 경계선의 이 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지, 왜? 검사는 그 선을 그은 사진에 의거해서 이게 동일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을 그은 사실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팩트가 된 것입니다. 그 팩트 위에서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따라서 검사가 임의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임의로 자기가 그린 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선을 그려준 사람이 누구인가 출처를 그 그림이 나온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옳은 팩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이 사람을 부르거나 질의를 하거나 혹은 유령 허수아비를 놓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의견서 주장이 나왔으면 그게 누구의 주장인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혹은 증인 신청을 해서 불러서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1차 준비 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검찰 측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명해라. 자, 성명하라는 것은 요구하는 데 대해서 설명해주고 해명해주는 근거 자료를 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성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논쟁이 붙었던 것입니다. 기일 시작 전에 차 변호사님께서 왜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설명하십시오. 검사님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누구인지 그 사람을 지목하십시오. 대십시오. 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 선을 그렸다라는 내용을 써서 재판부에 내주십시오. 그것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진 검사가 낸 의견서, 그 의견서에 그려져 있는 의학적 라인, 이것을 근거로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유죄를 준 것이고, 반면 각 의학 박사님이나 교수님들이나 전문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낸 의견은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게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은. 그 의견은 그냥 의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학적 논문, 증거, 이론, 근거해서 설명되어졌고 주장되어졌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밝히고 누가 그 선을 그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명을 거부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임의로 그었다라는 것도 확인하지 않는 이 검사에 대해서 우리는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해서 제출했다, 행사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선을 누가 그었는지 모르는 그 정체불명의 신원 미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최소한 자신의 의견서에 인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인지 지목하고 성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태가 그렇게 빚어졌고요. 준비 기일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는 그 부분이 의견이기 때문에 성명을 하라고 지금 강요하지는 않겠다라고 입장을 또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의견이 아닙니다. 검사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봐야 한다라는 부분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나 그려져 있는 라인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용해와서 검사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성명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 요청하지 않겠다. 따라서 저희 피고인들로서는 검사를 고소할 수밖에 없게 생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 쉬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